이번 시즌의 토트넘이 너무나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비카리오 골키퍼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비카리오 골키퍼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선방률 82.9%입니다. 기록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데 토트넘이 허용한 유효 슈팅이 35번이었어요. 그런데 28번을 막았습니다. 토트넘이 현재 8경기에서 18골을 넣고 8골을 실점했죠. 근데 이 8골을 비카리오가 PK로 2골 실점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 굴절 하나, 반더벤 굴절 하나, 2골이 굴절돼서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먹힌 거는 4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카리오의 선방력이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특히나 후방 빌드업이 이번 시즌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후방 빌드업을 위해서 이제 수비수들과 미드필더들과 볼을 주고받죠. 그런데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유럽에서 뭐 정말 최고의 수준이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실제로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미스가 나오는 장면들이 경기 중에 분명히 나와요. 가장 이제 그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게 아스날전과 리버풀전이었죠. 그래서 후방 빌드업에서 볼을 뺏기면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그 실점 가능성을 극한으로 줄여주는 게 지금 비카리오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아스날전인데 아스날전에 실제로 토트넘이 볼을 많이 뺏겼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압박에 막히니까 여기서 우도기가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백패스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은케티아가 우도기의 백패스를 받아서 1대1 찬스죠. 물론 약간 사각지대에서 볼을 받았지만 여기서 비카리오가 은케티아의 슈팅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트넘이 미스가 나오는 장면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한 실수들을 비카리오가 지금 다 막아주고 있거든요. 유럽 5대 리그의 기록을 살펴봐도 비카리오가 현재 5번째로 선방률이 높은 골키퍼예요. 토트넘의 이제 성적을 보면 아슬아슬하게 이긴 경기들이 꽤나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턴타운전, 그리고 리버풀전, 그리고 아스날전도 이제 아슬아슬하게 2대2로 비겼죠.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전도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이런 경기들에서 실점 가능성이 꽤나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카리오가 루턴타운전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렇고 요 경기들에서 비카리오가 들어가는 볼을 끄집어낸 경우가 한두 번씩 꼭 있어요. 경기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카리오 골키퍼의 이번 시즌 활약이 토트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비카리오가 분명 보완해야 될 점들은 있어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비카리오의 발밑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원래는 토트넘이 라야를 원했었죠. 그런데 라야가 너무 가격이 비싸서 비카리오로 선회를 한 건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비카리오가 선방은 너무나 좋은데 약간 발밑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당연히 비카리오가 뭐 라야라던가 에데르송 골키퍼라던가 알리송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처럼 발밑을 잘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카리오가 좋은 게 있습니다. 무모한 패스를 안 해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보통 발밑이 평범한 수준의 골키퍼가 이렇게 후방 빌드업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을 만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설프게 스루 패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 시즌에 램스데일이 약간 좀 부진에 빠졌었죠. 막판에 들어서. 그래서 램스데일이 원래는 발밑이 좋았는데 점점 더 뭔가 퍼포먼스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감독이 요구하는 것은 골키퍼의 패스를 통한 빌드업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상대 공격수 사이로 막 찔러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끊겨서 위험이 초래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카리오의 발밑을 이제 확실하게 그래도 파악을 했는지 무모한 패스는 웬만해서는 비카리오한테 안 시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스날이 압박을 하고 있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은 발밑이 좋은 골키퍼들이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상대의 공격수 사이 혹은 미드필더 사이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찔러주려고 해요. 이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가면 상대의 전방 압박이 곧바로 무력화가 되면서 거기서 상대가 괜히 올라왔다가 뒷공간이 열리죠. 그래서 발밑이 좋은 골키퍼를 감독들이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카리오가 여기서 무모한 패스 안 합니다. 패스를 줄 곳이 없으면 그냥 앞으로 뻥 길게 볼을 걷어내요. 요게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비카리오가 짧은 패스를 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
비카리오가 볼을 받았을 때 비수마가 순간적으로 내려온다. 내려오면 비수마에게 상대 수비수가 붙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압박에 대한 타이밍을 상대가 놓치는 순간 그때 비카리오가 비수마한테 짧게 패스를 줘요. 그리고 비수마가 여기서 한 번의 원터치로 볼을 받은 다음에 돌려놓으면서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비카리오가 빌드업에 참여를 하니까 비카리오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 공격수의 압박을 한 명 끌어들이면서 반대편의 공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비카리오가 본인들이 준비된 패턴, 확실한 패턴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걷어내고 본인들이 준비된 패턴이 확실하게 나올 때는 그때는 그래도 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패스도 무모한 패스는 아니고 그래도 커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패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참 좋은 감독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욕심에 따르면 사실은 비카리오가 저런 패스도 좋지만 마치 에데르송처럼 라야처럼 상대가 압박을 해올 때 골키퍼의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굳이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확실한 패턴이 나올 때만 패스를 해라. 이런 거라서 비카리오가 가끔 가다가 어설프게 걷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인 실책이 나오거나 치명적인 패스 미스가 나오진 않죠. 그렇다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가 시즌 초반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뒷공간에 대한 커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게 1라운드 장면인데요.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높죠. 수비라인이 높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브렌트포드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 반더벤이 이 선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반더벤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니까 충분히 따라갈 만 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비카리오가 반더벤이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설프게 튀어나오죠. 이 나오는 타이밍을 비카리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위퍼형 골키퍼라고 불리는 그런 골키퍼들보다는 나오는 판단을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어설프게 나오다가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었죠. 이게 실점으로 이어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1라운드를 빼고 나서는 저런 장면들이 웬만해선 안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떤 게 있느냐, 비카리오가 여전히 그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갑자기 막 1라운드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서 뒷공간을 커버한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가 있냐면 반더벤과 로메로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비카리오가 굳이 나와야 되는 장면들이 안 나옵니다. 그게 참 토트넘에게 이 비카리오의 다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나오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비카리오가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공격수가 막 뛰어 들어갈 때 이때 비카리오가 굳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반더벤이 이 스피드를 따라가니까 굳이 무모하게 나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로메로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반더벤과 로메로라는 발이 빠른 수비 라인을 만들었다는 게 이러한 관점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올 때는 진짜 확실할 때만 뛰어나와요. 이런 장면에서 이제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공격수가 이렇게 뛰어 들어가요. 뛰어 들어갈 때 이때는 이제 산체스가 교체 투입이 돼서 뒷공간이 좀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비카리오가 확실하게 좀 안정적일 때는 과감하게 나와서 흘러나오는 볼을 걷어낼 때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카리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발밑이 좋은 골키퍼의 유형은 아니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빌드업에 대한 체계를 만들 때 비카리오에게 무리한 패스를 안 시키고, 그리고 반더벤과 로메로의 스피드가 있으니까 비카리오가 무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비카리오의 뭐 다소 에데르송, 라야 이런 골키퍼들보다 약간 뒤처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단점들이 완벽하게 가려지고, 반면에 선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선수들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나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선방률이 높은 골키퍼고요. 이게 지난 시즌을 살펴보면 요리스와 포스터 골키퍼의 선방률을 보세요. 요리스가 지난 시즌에 67.5%였고요. 포스터가 60%였어요. 반면에 이번 시즌 비카리오는 82.9%죠.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이러한 차이가 토트넘이 한 골 먹힐 거를 안 먹히고, 무승부할 거를 이기게 되고, 질 거를 무승부로 만들고, 그러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비카리오에게도 분명히 있다.